영화개론 105화 기획과 진행의 구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엔드게임을 대적하기 위한 형제,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뭐 어떻게들 보셨어요, 재원 씨? 저는 일단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영화에. 막상 봤는데 질질 짰습니다. 아니, 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중에 제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일 것처럼 굴면서 이런 영화만 보면 왜 계속 우는 거예요? 신랑도 보고 우시고 7번 방의 선물도 아니 우셨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최고의 느낌이 나요. 심파다. 이때 안 울면 섭섭해. 그리고 다 같이 울고 있어. 근데 섭섭해서 울어? 섭섭해. 다 같이 우는데 그 뭐야 보헤미안 랩소디 그 뭐야 아까 말한 거 다 울고 있는 아까 말한 거에 7번 방의 선물이요? 네. 우리나라 천만 영화 중에 하나인데 훌쩍훌쩍 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저만 안 울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맞췄다, 남들과. 근데 이 영화는 빌드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욕심 안 부리고 심파 맞아요. 이 영화 심파 맞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잘한 심파. 어떻게 냉혈한 박상현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요? 네. 왜 제가 냉혈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울었을 것 같아서요.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켠이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오늘 상태 좋네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정말 솔직히 네. 이 영화를 만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 영화를 기대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치. 엔드게임 때문이 네.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이 잘 돼 있고 맞아요. 무엇보다 재원 씨 말씀대로 우리가 한국 영화 심파를 욕하는 이유는 사실 정말 그 최루성 때문에 욕하는 뻔하고 그 억지성. 자기적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억지성. 올리는 건데 이 영화는 일단 재원 씨 말씀대로 빌드업이 너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후반에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 나도 그거 말하려고 그래. 이거 맞는지 좀 이따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맞아. 떡상했지. 되게 애렸어요. 네, 진짜 이렇게 애렸어. 뭐 교육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가 신하균 배우하고 그리고 이광수 배우의 케미가 너무 좋았다. 초반에 이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이제 사기치는 부분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 영화상에서요? 아니면 현실상에서요? 현실상에서 교육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네, 제 스마트폰이 울려서 이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작업해야 될 게 생겨가지고 영화관에서 못 돌아왔어요. 결말이었다. 끈끈한 케미에 그 맛만 조금 보고 그냥 못 봤다는 얘기죠. 안 봤다는 얘기 이렇게 안 봤다는 얘기를 되게 있음직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셨네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손 배우 나오는 거 보셨어요? 뭘로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하균이 있고 이광수가 있는데 둘은 형제예요. 누가 봐도 알겠지만 친형제 관계는 아니고 어릴 때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책임의 집이라는 그 성당에서 보호시설?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와가지고 맺어진 어떻게 보면 의형제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신하균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 목 위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동생인 이광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부사되기로는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이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모자란 부분은 같이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던 차에 이 책임의 집이 여러 가지 운영 문제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여기서 그동안 시간을 보내왔던 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와중에도 신하균과 이광수는 일단 붙어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네. 이대로는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리바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좀 머리가 약은 신하균이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봉사활동으로 장사도 해보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 광수가 수영을 좀 잘하니까 수영대회에서 좀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도 좀 받고 그 책임의 집을 유지시키려고 이거를 이슈화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속물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는 수영 대회에 참전을 하게 돼요. 해서 그냥 또 참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수영 코치로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야기다. 약간 취업난에 허덕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솜이. 네, 그러다가 이제 이광수랑 신하균 형제 때문에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일을 하게 되는. 저는 이 영화가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훅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동화가 안진뱅이와 장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성인과 일어날 수가 없고 동생은 이제 장님인데 서로의 뭐 눈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거라서 따뜻하거든요. 그 이야기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정도면 이런 스토리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니는 여고, 니는 여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슨 뭐 서로가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이 하죠. 아 너는 나를 완성시켜준다. 뭐 이런. 네, 그런 거 맞아요. You complete me. 네. 저는 이 영화 기획을 들었을 때 네. 되게 만들기 어려운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일 텐데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좀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미디 장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만들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너무 희화화를 시키면 이거 비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욕을 진탕 얻어먹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좀 진중한 메시지나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관심한기로만 가다 보면 코미디 장르로서의 매력을 할 수가 놓칠 없지.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또 보기 괴롭다는 맞아요.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저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영화가 물론 천만 관객이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미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 웃긴 장면도 있지만 사실 좀 캐릭터를 학대하는 저는 느낌이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저는 좀 영리하게 그거를 피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지만 신하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물처럼 연기를 초반에 깔아주기도 그리고 하고 나는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어. 맞아. 현실주의적인 되게 사람이잖아. 사실 영화가 이 영화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영화들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말맛이나 쌍욕 같은 거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예고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영화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나갔나 이거? 개새끼야 이런 게 나오잖아. 라면 먹다가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건 부분이 애교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정도는 욕은 아니다. 애교죠, 예. 그런 장면들이 예고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병헌 감독의 영화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미디 타율이 높진 않긴 해요. 웃긴데 함량이 좀 적다고 해야 되나?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안 들어있는 느낌이 많이 안 웃기려고.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할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과도하게 욕심도 안 부리고. 그러니까 딱 그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희화화되지도 그렇다고 코미디 장르로서의 웃음을 너무 잃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했다.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훌쩍이셨지. 그중 한 분이 재원 씨죠? 커플 옆에서 훌쩍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영화가 창고 영화였더라고요. 2018년 작년에? 예, 그러니까 좀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의 그냥 정면으로 다이다이 뜨는 한국 영화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대적하러 간다니까. 도망갈 수 있는 건데 네. 일부러 6개월을 이미 도망치고 있었고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1월달에 얼마나 거대한 작품들이 있었길래 모자관 봤는데 그랜델 와일드랑 신비한 동물 사전과 그리드를 할 때가 없지. 동네 사람들 떡바를 수 있는 그리고 11월이 약간 그때 기술이었잖아요. 우리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 나와도 그냥 원펀맨 영화로 그냥 다 휩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도망치다가 아니면 거대한 적을 만났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어벤져스 개섰거라. 갑자기 도망치다 미쳤나? 너를 상대하기 위해 반년을 기다렸다. 이런. 저는 이 영화를 솔직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완성도가 괜찮아요. 최고 약간 이건 아닌데 다봉다봉. 감동적이고 충분히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제 신하균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봐줄 만한 작품이에요. 제가 뭐 전략 분석가는 아니지만 11월에는 어쨌든 비수기긴 하지만 네. 그게 큰 영화가 없다는 거지. 사실 작은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개봉하는 달인 거잖아요. 용호 씨 말씀대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작품이면 11월에 갔어도 되는데 그냥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상영관 확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 영화 근데 만듦새가 좋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맞아. 그런 그런 얘기를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아쉬웠던 점들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먼저 해보면 뺨 때리고 어루만 그러겠다. 네. 일단 사실 제일 좀 아쉬운 것은 네. 이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맞네. 그래요? 이 캐릭터가 어쨌든 신하균이 연기한 캐릭터와 이광수가 연기한 캐릭터에 비해서는 다음 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부각될 수는 없었으니까 지금 버전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캐릭터의 전사를 소개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자취방에서 통조림으로 뭐 밥 때우는 맞아요. 장면이나 호프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밖에 잠깐 걸터져서 쉬는 장면 이거 두 개 하나만으로 이 캐릭터가 대충 어떤 캐릭터겠구나가 드러나거든요. 이런 건 좋습니다만 이 캐릭터가 이 두 주인공 형제와 계속 만나기에는 감정적인 똑같네요. 교류라던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얘네 둘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삐뚤어진 사람이거든요. 알아요. 네, 사람이 저렇게 맹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천사밖에 없다. 천사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너무 맹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특이한 장면이 이광수가 맨날 그 신하균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솜이 가끔가다 이제 휠체어 빌려주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복잡 미묘하거든요. 그 씬이 아무런 설명 없고
보기만 하는 씬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뭐 약간 묘한 질투도 있는 것 같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불안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때 이솜한테 뭔가 약간 조제 그리고 호랑이 물고기들처럼 하나만 계속 도와주지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런 걸 하나 약간만 넣었으면은 그래서 상충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솜은 진짜 너무 착한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도와주기만 하는 왜냐면 충분히 장애인이 어떤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괴리감을 거기서 이렇게 첨가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영화 버전도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어떤 묘한 예. 기류 같은 게 있기는 해요. 속편이 계속 만약에 나와서 이야기가 진전된다면 둘이 정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꼭 여자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멜로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버전이 너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차라리 뭐가 있었으면 약간 이유 있는 선행이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사랑이든 아니면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이든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솜 캐릭터는 좋으면서도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전체의 완성도를 해치지는 않는 정도의 아쉬움이라서 맞아요. 아마 그냥 감독이나 제작진들도 넘어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이솜 캐릭터에 대한 그 1차원적임이 약간 좀 아쉬웠지만 이제 뭐 좋은 걸 한번 또 얘기해봐야겠죠. 일단 좋은 건 육상효 감독님이 전작 반가 같은 거 보면은 이준호 동자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되게 약자의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네. 약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미디를 꾸준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에서 좀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만들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영화는 그런 걸 너무 톤 조절을 잘 해냈고 제가 아까 코미디의 타율 함량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저 분위기는 발랄하고 쾌활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딥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관객이 아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맞아요. 환기할 수 있게끔의 메시지를 계속 줘요 상황을. 근데 이렇게 쾌활한 것들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꾸역꾸역 잘 넘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반가반가는 그러니까 뭐 영화가 1시간 반이면은 절반까지 영화가 너무 좋다가 마지막에 좀 무리수주는 약간 그런 영화였는데 뭐 되게 절치부심하고 진짜 맞아. 제대로 만드셨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또 되게 좋게 본 게 촬영장, 수영장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팻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고양시 재활센터라고 저희 탄현에 있는 건데 너무 익숙한 장소가 와가지고 근데 금천구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조금 뭐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러니까요. 탄현도 괜찮은 동네인데. 네. 어쩌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영화 로케이션들이 네. 다 제가 봤던 로케이션인 거예요. 미치겠네 지금 이걸. 아 그래가지고 되게 네. 감정이입이 더 잘 됐고 뭔가 일산 그랬어. 쪽에서 많이 찍었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은 그거고 그러니까 서울 부분 있잖아요. 서울 부분도 제가 왜냐면 약간 뒷골목 스타일을 좋아해요. 알죠. 네, 그러다 후미진 곳 보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금천구 쪽이 약간 좀 후미지다. 고유의 고유의미. 금천구 잘하는 생각들어서. 금천구 일단 우리 할머니가 삽니다. 인정 할머니가 인정. 살고 굉장히 제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추억이 있던 동네.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네요. 고즈넉하다 이거죠. 고즈넉하고 후미지다라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보통 종로에다 붙이는 수식 아닌가? 자제하세요. 미안합니다. 금천구 분들. 금천구 분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네. 촬영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건 신하균과 박철민이 네. 수영장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박철민은 계속 뒤에서 청소를 하고 신하균은 세면대 앞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대로 이제 박철민 배우가 신하균 배우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끌고 화장실 문 밖으로 나오는데 카메라가 뒤로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제가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더 그런 데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거 내가 찍었으면 컷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사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시도한 것도 많고 감독님께서 여러모로 잘 지부심하시지 않았나. 촬영 콘티가 되게 좋았던 거는 단순하면서 이게 확 딱 오는 게 좋았어요. 도중에 이제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법정 심판을 받거든요. 이광수를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이광수의 친엄마. 네, 휠체어를 밀고 가는 시점 샷이 많아요. 근데 이제 법정 씬에서 이렇게 막 맞아요. 가는데 저 멀리에 법원에서 무리가 있어요. 뭐 이광수랑 가족이 있고 이렇게 막 그 가족한테 가고 있는데 딱 변호사가 와서 딱 상대 측 변호사가 갑자기. 그때 딱 무빙도 다 끊기고 뭐 이런 게 보면은 영화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다. 훨씬 더 감정이입에 직관적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정 장면에서도 여기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상대측 변호사가 그 신하균 배우 지체장애인을 증인으로 모셔놓고 엄청 움직여요. 맞아. 양옆으로 막 움직여. 근데 지체장애인은 목 돌리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난 도발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측 변호사의 캐릭터도 관객한테 좀 정립을 시켜주고 아 또 이런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구나를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좀 중요한 대사가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일반인과 비일반인,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사소하지만 사실 사람이 상처받는 게 대부분 말에서 시작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장르대로 좀 웃기면서 좀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답게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도 있고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증인 때도 그랬었고 그 감초분들 박철민 배우님도 원래 항상 그런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전문가신데. 감초. 근데 이번에 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이번에 좀 힘을 훨씬 더 많이 빼셨거든요. 맞아. 진짜 툭 던지는 건데 이거 칼침이. 아니 사실 처음에 딱 스크린에 얼굴이 나왔을 때는 좀 걱정했어요. 이런 또, 캐릭터로 너무 많이 소비되신 분인데 또 이런 걸로 나오시네라고 했는데 정원 씨 말씀대로 기존 것보다 힘을 많이 빼셨고 그런 부분에서 타율이라든지 그 배우가 스크린에 딱 나왔을 때 관객으로서는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박철민 씨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초반에 권혜요 씨가 나오는데 저는 권혜요 씨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왜냐면 사실 신부님이 죽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 영화 전체에 계속 그 신부의 존재감이랄까? 그 영화 물론 마지막에 또 과거 회상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준 게 어떤 오프닝으로서 배우가 잘 해준 게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죠. 지금 재원 씨가 생각하는 그 장면과 제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맞는지 궁금해요. 맞을걸요? 뭐 동시에 한번 말을. 수영장 하이라이트 신 다음에 이제 과거 회상 신. 사실 난 그건 아닌데. 그래요? 틀렸다. 아니 그럼 영화가 더 좋은 거네. 감독적인 게 두 군데나 있다는 거잖아. 반전이었죠. 상희 씨는 어디였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 후반부에 동생이 수영대회 나가는데 자기가 안 가려고 신하균이 하다가 갑자기 출발해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전동 휠체어 타고 자동차가 막 쌩쌩 달리는 도로 위로 난입해가지고 막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왜 좋았냐면 일반적인 영화였다면 되게 슬픈 음악이 깔렸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발랄한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스리틀 선샤인 같은 영화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질이 공상받은 장면인데 너무 희망찬 어떤 찬가 같은 것들이 깔릴 때가 있어요. 되게 멋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쁘게 울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전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영화 중반부에 이솜이 물어보거든요 신하균한테. 혹시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해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면 뭘 해보고 싶냐고 할 때 저는 사실 그냥 뭐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거나 뭐 어디를 걸어보고 싶다거나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하균 배우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 보고 싶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어쨌든 뛰는 거잖아요. 그 전동 휠체어로. 저는 그게 너무 그 음악과 개쩐다니까. 그러니까 음악과 너무 조합이 잘 돼가지고 저는 그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은 재원 씨 말씀대로 그 뒤에 장면에서 우셨거나 뭐 엄마랑 이제 다시 만나는 장면 이런 데서 우셨을 것 같은데 저 혼자 거기서 괜히 찡한 거야. 막 옆에 덤프트럭 기사가 에이 미친놈아 뭐 인도로 다녀 막 이러는데 맞아. 내가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 친구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어지는 신하균 배우의 그 슬라이딩 그 자빠져가지고 진짜 절망적인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저는 사실 거기서 좀 많이 촉촉해졌죠. 신하균이 그 장면도 있어요. 시리한테 그 전화하려고 하다가 아이폰의 시리. 시리가 안 받으니까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려다가 엎드려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뒤집힌 거야. 베개, 코박고. 와 그때는 진짜 그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 막 폭발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데군데 되게 연출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덩달아서 그런 장면 때문에 또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맞아요. 현실에 대해서. 그 달링이라는 영화에서 앤드류 가필드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캐릭터지? 그 강아지였나? 그 호흡기를 멈추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없잖아 주위에. 그리고 그거 없으면 소리를 못 내요. 폐에 공기가 안 가니까. 그래서 막 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계속 막 계속 움직이는데 미치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흔히들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정말 좀 욕먹을 수 있지만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영화 초반부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라는 말과 결부되면서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달려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수영을 해주는 것이 너무 나한테는 감동이었어. 그러니까 맞아. 누군가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 못 살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난 거기서 인간적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네. 장면 말하면은 그 집 장면이 작진이라고 하죠. 착즙기 이제. 장면? 착즙 딱 구조상으로 봤을 때 택시가 타고 와서 여기 탁 까진 채로 이제 불이 조우해가지고 네. 그 씬에서 많이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막 감동 막 이렇게 막 뭐 음악 넣고 막 그런 씬인데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그 편집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어린 시절 나올 때 이제 이광수 아역이 막 이렇게 뛰다가 신하균 타고 있는 휠체어를 차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제 탁 나무에 걸리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그 건너 뛰어서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이광수가 그걸 구해주는 이제 후반부에 집 다음에 이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플래시백 돼가지고 그 사이에 빈 공백을 보여주죠. 예, 걸렸는데 나무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밀었던 거야 신하균이. 죽을. 신하균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거든. 나들이를 갔었잖아요. 그 나들이 씬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그냥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로 이렇게 탁 밀어가지고 갔는데 그걸 이제 이광수가 구해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화 초반부에는 완전 공백 상태로 네. 플래시백이 묻어뜨다가 후반에 그 마치 빈 조각 퍼즐을 딱 네. 맞춰주듯이 나와가지고 사실 안 나와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맞아. 근데 마지막에 그 딱 조각을 딱 넣으니까 앞에 첩첩기 장면에서 안 울었다가 네. 그 장면 보고 막 너무 찡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너무 그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어, 예뻤어. 맞아, 맞아. 비눗방울 막 맞아, 날리고 막 그 애의 시선샷이 있는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구해준 게 이광수랑 그러니까 뭐 묘하게 그 마지막 그 착즙 씬이랑 이게 딱 결부되면서 약간 원투 펀치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컴비네이션. 네, 콤비네이션이 얼얼했어요 저는 되게.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가족 영화를 보시면서 결말은 어쨌든 결말에 따뜻함을 안고 극장을 나서고 그쵸. 싶어지잖아요. 가족 포근함을. 관계를.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악역 아닌 악역이 또 설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신하균을 주인공으로 놓고 본다면 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광수의 친엄마가 또 악역처럼 보인단 그치, 말이죠. 그치. 근데 이 영화 결말은 좀 디즈니스럽긴 하지만 모두가 결국 잘 화합하고 챙겨주는 걸로 사실 끝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혹자는 아이 너무 유치하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족 영화의 또 미덕 아닌가 덕목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말까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영화 보고도 좋았는데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영화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잘 뽀뽀가 만들었어. 와가지고 네. 좋은 부분들이 좀 확실한 영화인 것 네. 같아요. 확실해요. 그 휠체어 타는 장면도 너무 알쳐지고 이제 한번 극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얘기한 거 하나도 못 봤어. 역시 그러니까 좋은 장면 하나도 못 봤네. 스포일러만 집중하고 니들 좋다고 막 떠벌리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 나는. 아이고 아무튼 뭐 이 영화 엄청 따뜻하고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부터 한 줄 평 하면 약속 시간에 늦어 뛰어가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고 등급 평가는 이 정도면 충분히 B+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추천해볼 만한. 네. 저는 사실 아까 뜨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말하려던 한 줄 평이 상현 씨 입에서 정확히 나와가지고. 뭔데? 아까 뭐 그 명대사 있잖아요. 책임이란 태어났으면 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 저는 그 대사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맞게 그 이광수 씨랑 이제 신하균 씨의 어떤 호연 정말 연기 너무 잘하셨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라 저는 되게 좋았고 A-. 너무 좋은 평가다. 흩어지는 영화도 아닌데 이런 거에 이렇게 좋아해요? 가족 영화에 재원 씨가 A-를? 저는 작품들이 있어요. 본인 그 삶에 에너지를 주는. 맞아요. 활기를 이렇게 넣어줘. 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맞아. 내가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맞아. 아무튼 이 영화는 다시 한번 극장을 찾아봐야겠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